아침을 여는 독서방송. 아침을 여는 독서방송은 매주 수요일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내 방송으로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 학기 리로스쿨로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이 직접 쓴 원고를 바탕으로 방송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참여 신청하고 원고 제출을 안 한 학생은 수요일까지 리로스쿨로 원고 제출 잊지 마세요. 방송 중에 나가는 독서 퀴즈를 응모한 학생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책을 소개할 학생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입니다. 이 책의 작가 최재천 선생님은 언론에서 많이 접해보신 분일 거예요.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시건대 조교수, 서울대 교수를 거쳐 지금은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최재천 선생님의 대표작이고요. 이외에도 개미제국의 발견, 다윈지능, 통섭의 식탁 등 100여 권의 책을 펴냈고 최근에는 최재천의 곤충사회라는 책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신간은 다음 달에 도서관에 들어올 예정이니까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그럼 이 책 소개해줄 학생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독서 방송에서 여러분께 책을 소개해드릴 2학년 9반 10번 오진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 동물들의 행동과 인간의 유사점을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인간도 동물들과 비슷하게 냄새로 의사소통한다는 부분이었는데요. 프랑스의 향수 산업이 발달한 이유가 인간들도 동물들처럼 냄새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향수 산업이 발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로는 동물들은 화학 물질인 페로몬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다른 동물들에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방의 암컷은 어딘가에 앉아서 냄새를 풍기면 수컷이 더듬이로 그 냄새를 감지하여 찾아갑니다. 이때 암컷이 내는 냄새가 성페로몬입니다. 이것은 누에 나방에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누에 나방의 성페로몬은 처음으로 밝힌 사람은 독일의 화학자인 아돌프 부테난트입니다. 이 부테난트는 누에 나방의 성페로몬을 봄비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인간도 냄새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대화 중 입냄새가 나면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간도 냄새로 의사소통한다는 그 증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인간과 동물들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냄새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동물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재밌어 나의 진로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동물들의 행동과 인간의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외국어 전파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외국어 전파담이라는 제목처럼 외국어 전파 과정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사회적 맥락을 짚어낸 책입니다. 유럽 공통어 프랑스어와 프랑스어를 밀어낸 영어, 또 동아시아를 지배한 중국의 한자 등 언어는 국경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철저히 힘의 논리에 좌우됩니다. 힘 있는 국가의 언어는 힘없는 국가에 전파되었는데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의 언어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지요. 이 책에서는 그러한 강대국의 언어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과정과 그 영향과 더불어서 강압적 제국주의 패권 정책에 맞서서 언어를 지키는 저항의 역사도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책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아침을 여는 독서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해드릴 1학년 1반 이해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외국어 전파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외국어를 사람들이 언제 왜 배웠는가부터 시작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전해졌고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특히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언어를 다루고 있고 그 언어의 기반이 되는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책 중간중간에 그 언어가 사용된 책이나 그림의 일부분을 보여주어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특히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인쇄술의 발달을 촉진한 것이 아니라
인쇄술의 발달로 사상과 언어 기술의 만남이 혁명을 일으켰다는 점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여러 가지 외국어의 기원, 발전 과정은 물론 외국어를 언제부터 배워져 왔는가 같은 언어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통해 생소한 외국어, 더 나아가 언어를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소개를 맡은 이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버림받은 왕자 사도입니다. 현대에도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로 영조와 정조 그리고 사도세자와의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로 재생산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봤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세자에 관해서 역사적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 곳만 보지 말고 다른 책도 참고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을 소개할 학생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독서방송에서 여러분께 책을 소개해드릴 1학년 1반 최진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버림받은 왕자 사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사도세자의 아버지인 영조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인 사도는 왜 역적이 되어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영조는 어머니가 천민이고 이복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 때문에 신하들의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사도세자에게 더 엄격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학문이나 백성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서 성군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가 커가면서 이런 엄격한 교육을 버티지 못하고 학문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옷 입기를 어려워하는 강박증인 의대증을 얻으며 그에 따라 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영조는 젊은 나이에 사도세자를 뒤죄에 가둬 죽게 합니다. 반면에 사도의 아들인 정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과 할아버지인 영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그의 아버지랑 반대로 훗날 성군이 되며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저는 사도세자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조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성군으로 자랐지만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과도한 교육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자라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조금의 사랑이라도 해주었다면 사도세자가 성군이 되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세자가 불쌍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순서는 독서 퀴즈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 대해서 독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아는 학생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성일고 도서관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고요. 어느 학생에게 상품이 갈지는 다음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왕자 사도의 독서 퀴즈 나갑니다. 영조가 이북형을 독살했다는 소문의 왕은 누구인가요? 1번 태종, 2번 경종, 3번 영종, 4번 순종. 독서 퀴즈 정답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성일고 도서관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